오늘 저희가 특집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 조금 논쟁적일 수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2차 전지 섹터 얘기입니다. 역발상 투자가 가능한가? 이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패널도 조금 논쟁적일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2차 전지 열풍일 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분 이름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2차 전지의 한때 비관론자로 불렸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몇 년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비관론자 혹은 킬러로 불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권가에서 핫한 인물이 되셨는데 올 들어 발간할 리포트들 보면 그 시선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전기차 비관론자는 아니고요. 예. 전기차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우리 K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지난 2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고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전기차 전체에 대해서 특별히 그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뭐 전혀 그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반면에 이제 업황은 지금 작년보다는 개선세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연히 그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오해를 좀 받으셨다 뭐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그 리포트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뭐 국가별로 다르지만 2035년이든 2040년이든 보통 그 언저리쯤 되면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네.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게 2년 전에 우리증권가에서 최초로 이제 매도로 받아들여지는 중립의견 에코프로 네. 그룹주들에 대해 내면서 이제 주목받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매수로 돌아서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금 업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업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업황이라는 게 배터리라는 게 사실은 전기차 판매잖아요. 전기차 판매고 유럽, 미국이 이제 우리 업체들의 주력 시장이니까 그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되는데 작년도에는 유럽 시장이 이제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가 일어난 이후로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 뭐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최저 한 20%에서 30~40%씩 이렇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판매가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작년보다는 올해 이제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미국은 아직은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라든지 또는 IRA 이슈 예. 뭐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유럽보다는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보다도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PHEV를 합치면은 거의 한 2배 수준이고요. 순수 전기차만 보더라도 한 70~80% 크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 시장의 판매 확대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턴어라운드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 앞서 부정적 미래를 예측해냈던 분이 이제 시장에 앞서서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좀 주목이 되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자는 느낌으로 오늘 대담은 반론이라고 할까요? 반론적 질문을 통한 팩트체크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공격은 아니고요. 네네. 일단은 최근에 증권가들에서 나오는 2차 전지 리포트들 보면은 그동안의 EU의 정책 모멘텀들 그러니까 뭐 CO2 배출 벌금 시점을 좀 미룰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들 기대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기대가 사실은 일단 지워졌습니다. 실정상.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바라는 만큼의 업황 회복을 기대하는 게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럽 시장, EU 시장의 가장 큰 관점은 그동안 뭐였냐면은 CO2 배출 규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그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완성 잡채들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 잡채들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들 했었고요. 또는 CO2에 대한 규제를 낮춰 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EU가 그 일정 부분 의견은 들어줬는데 큰 틀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CO2 배출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준을 낮춰주지는 전혀 않았고요. 다만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3년 평균으로
해주면서 이제 업체들이 조금 더 뒤에 낼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그게 근데 핵심이 될 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조금 못하면 내년에 더 많이 해야 되고 2027년까지는 뭐 완전히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은 변함이 없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EU가 이제 자동차 업체들과 관련된 이제 액션 플랜을 내면서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된 것을 육성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기차를 보면 유럽은 기업용 수요가 전체 자동차 수요의 60%가 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를 무조건 이만큼 팔아야 된다 하는 아마 의무화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입법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가 전기차에 대한 그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배터리와 관련돼서도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법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사실은 특별하게 올해 그 이슈가 없다. 전기차가 그 턴어라운드를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폭이 이전에 다시 커지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성장이란 대세가 바뀌지 않을 거고. 네. 그러면 잠깐 다른 질문 하자면 이 전기차 관련해서 국내 증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테슬라 보는 분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테슬라 지금 판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좀 사실은 약간 걱정도 되는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는 지금 매우 안 좋고요. 근데 이제 매우 안 좋은데 그 이유가 그 평판 리스크. 그러니까 머스크의 평판 리스크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 하나. 특히 유럽에서. 네. 예. 그다음에 그 모델 Y의 그 새로운 리프레시 모델이 이제 지금 아직 그 시장에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중국부터 해서 하반기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좀 판매가 본격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데 평판 리스크는 어쩔 수가 없는 이슈고요. 뭐 머스크가 계속 저렇게 이제 정치를 하는 이상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모델 Y의 리프레시가 나오는 거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저가 모델이 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서 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은 테슬라가 적게 팔리면 전체 전기차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낮아지죠. 왜냐하면 1위니까. 네. 근데 이제 경쟁차들, 그러니까 특히 한국 배터리들이 납품을 하게 되는 경쟁차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이제 호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 배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안 좋은 것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를 미국에서는 파나소닉이 메인 벤더고요. 유럽에서는 사실 우리 배터리보다는 CATL이나 BYD를 사용을 해서 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크게 영향 있는 부분은 예.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업체들 얘기로 넘어와서 우리 업체들이 지금 실적 보고서가 1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재고 조정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 분기 보고서 나오고 나면 조금 더 걱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가 올해부터 이제 개선되고 있잖아요. 특히 유럽은 CO2 배출 규제가 올해부터 이제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는 사실은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죠, 당연히. 올해 페널티를 거의 안 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판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에 대한 재고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줄어들어서 2분기부터는 이제 재고를 다시 가져가는 그런 수요가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배터리 셀 메이커들도 그렇고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이제 개선세를 진입한다. 올해는 그 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겠지만 그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배터리들을 장착하는 신규 차종들이 또 내년에 또 꽤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1분기가 저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가 저점이다. 네. 그러면은 아직 이 내용들이 주가에는 덜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고.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예.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주가가 뭐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상승 여력이 덜 반영되어 있다. 아 그렇죠. 예. 예. 전혀 그 부분은 2분기에 개선되는지를 보고 하자. 예.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이제 크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업황 턴어라운드의 이런 조짐들이 좀 늦게 반영이 되는 예.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 리스크는 지금 당장 저희가 전망하는 게 어쩌면 큰 의미가 없는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요란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또 부과할 때 되면 또 뭐 조금 연기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관세 부과는 좋지는 않은 그렇죠. 얘기죠. 네, 예. 네. 다만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숫자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극재 기업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중요한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뭐 니켈 이런 가격들은 사실은 업체들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업체들이 이제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관련된 평가 손익이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숫자상으로 크게 보였던 이유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저효과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워낙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뭐 몇백억, 많은 업체는 몇천억 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가효과상으로 좀 좋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너무 가격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일부 지금 코발트나 니켈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공급국가들이 지금 공급량을 좀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양극재와 관련된 판가도 바닥권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종합하면은 1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가 측면에서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섹터 내에서 어느 종목들을 볼만할까? 최선호주 어딜까? 이 질문이 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은 웬만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일부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아, 예. 같이 움직이게 될 건데 그래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또 투자를 하신다면 삼성 SDI가 저는 셀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PBR이 지금 0.6배, 0.7배 이 정도 사이인데 전기차 산업은 성장 산업이잖아요. 예. 예, 뭐 이게 뭐 단기간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성장 산업에서 보통 PBR이 한 배 이하로 떨어지는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 회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펀더멘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삼성 SDI에 대해서 그 정도로 보는 것은 좀 심하고요. 삼성 SDI가 보유한 자산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예. 있습니다. 뭐 그런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장부가액만 10조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 SDI가 13조, 14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자산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과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SDI가 1분기 말부터 지금 셀 수요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양극재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뭐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이 뭐 저는 뭐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다른 뭐 사실은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도 지금은 너무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좀 보면서 그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저희가 그래도 하나 더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시장을 조금 앞서는 알파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 조금 더 빨리 가거나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좀 중소형주는 어느 곳에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이제 중소형 중에서 DI 동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좀 이미 사실은 알파가 작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좋은 편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 DI 동일은 동일 방직이라는 사실은 이 면방 관련 업체이거든요. 자산주이기도 하고 한데 알루미늄 박이라는 그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이제 합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투자자들한테 부각이 되고 20% 이상 있던 자사주를 거의 전량 소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이슈도 지금 있으면서 주가가 견조할 것으로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의 힘을 좀 받지 못했던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역발상 투자라는 이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